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새해를 맞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점점 더 위기에 빠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당내에서 이제 공개적으로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의 신년 인사회에 이재명 대표가 가지 않고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나러 양산에 간 것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사람까지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정치적으로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풀려고 하지만 서울중앙지검, 수원지검, 그리고 수원지검 성남지청 등 이재명을 수사하는 검찰의 발걸음은 빠릅니다. 지금 정치적으로 뭐 정치 보복이다, 뭐 망나니 칼춤이다 이렇게 떠들어도 중요한 것은 팩트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재명에 대한 수사가 점점 더 진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서는 이재명 대표를 이미 검찰이 소환 통보를 했고, 이번에는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428억 약정 의혹입니다. 자, 대장동 일당이 챙긴 그 수천억 원의 수익 중 일부입니다. 428억 원이 이재명 측에 주기로 약정됐다는 그런 수사 결과가 있었습니다만, 이제 그걸 확인할 수 있는 문건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약정서입니다. 자, 이 유동규가 만든 이 유원홀딩스 압수수색에서 검찰이 그때는 몰랐는데 뒤늦게 약정서 파일을 발견했는데 이게 스모킹건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자, 이 문건들이 나오는 걸 보면 천화동인 1호, 그러니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이 천화동인의 주인이 누구인지 지금 오리무중입니다. 김만배 거다 뭐다 하지만 이 중 상당액이 이재명, 정진상, 김용의 몫이 아니냐는 그런 의혹입니다. 그런데 이걸 규명해 줄 문건이 발견됐다고 서울신문이 단독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만약에 검찰이 입증한다면 이재명 대표는 어쩌면 이 대장동 일당의 천화동인 1호 지분, 이것 때문에 이것 또한 형량이 엄청날 것으로 보입니다. 428억이면 1억만 넘어도 이거 특가법상 뭐 징역, 무기징역까지 갈 수 있는데 이거 지금 428억 원인데 이걸 만약에 이재명과 정진상, 김용 몫으로 떼놨다면 그 중에서 이재명 몫이 얼마겠습니까? 비중이 다를 겁니다. 자, 이건 어디까지나 가정이지만 이재명 측의 428억 원을 검찰이 규명한다면, 그리고 이 문건들이 계속 발견된다면 이재명은 그냥 지금 정치적 수사로 끝날 게 아니라 정말 쇠고랑을 찰지도 모를 일입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이재명 대표를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검찰이 천화동인 1호 지분 일부는 남욱 변호사가 명의신탁을 한 것이라는 취지로 작성된 문건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서울신문이 오늘 단독 보도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1호 지분 일부가 남욱 변호사의 숨은 지분이라는 의미지만 검찰은 대장동 일당끼리 명의신탁을 할 이유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신 이 문건이 이재명 대표 측에 대한 수익 약정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 검찰은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신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1부 엄희준 부장검사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설립한 유원홀딩스의 압수수색 전산자료를 다시 훑어보는 과정에서 약정서 파일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소유로 알려진 천화동인 1호 지분 중 일부를 남 변호사가 명의신탁을 한 것으로 남 변호사의 지분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약정서는 대장동 사건이 알려지기 이전인 2021년 4월에 작성됩니다. 작성자는 유동규 밑에서 일했던 정민용 변호사입니다. 대장동 사업과는 전혀 무관한 파일명으로 되어 있어 수사팀이 발견하는 데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제야 찾은 겁니다. 약정서 파일을. 검찰은 지난해 10월쯤 대장동 관계자 A씨를 불러 조사하는 과정에서 약정서를 제시하며
이에 대해 알고 있는지를 캐물었다고 합니다. 당시 A씨는 김만배가 천화동인 1호 수익금 지급을 미루자 불안해진 유동규가 2021년 4월 김만배에게 약정서 작성을 요구했으나 김만배가 거절한 것으로 안다. 명의신탁 내용이 담긴 약정서를 실제 작성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 약정서가 이재명 측이 약속받은 428억 원과 관련이 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남욱 변호사의 이름을 내세웠지만 실상은 앞서 약정서 작성을 종용한 적이 있는 유동규를 비롯해 이재명 대표 측이 428억 원의 수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마련해둔 장치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물론 이 428억 약속만 해도 범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 숨긴 저장고를 발견하기 시작했다는 이런 의심이 갑니다. 실제 남욱 변호사는 검찰 조사에서 명의신탁을 부인했다고 합니다. 이미 민간수익자 지분관계 정리가 끝났는데 김만배가 명의신탁까지 해서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욱에게 몫을 더 챙겨줄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남욱도 차명 지분을 가질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만배가 뭐 몰래 남욱을 위해서 했겠습니까? 이게 이재명 측 지분이 아니냐는 겁니다. 법조계는 이 약정서가 2020년 4월 분양 대행업체 대표 이모 씨가 남욱에게 건넨 50억 원이 이재명 시장 선거 비용 등으로 쓰인 사실을 알고 있다. 남욱 변호사에게 보낸 내용 증명과 함께 이 대표 측 혐의를 입증할 물증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거 지금 지난번 이 이모 씨 분양 대행업체 대표가 남욱에게 건넨 50억 원이 이 성남시장 선거 비용으로 쓰인 사실을 알고 있다. 내용 증명입니다. 이거와 함께 두 개가 충격 문건이 아닌가 이렇게 의심되는 겁니다. 수익약정서 의혹은 지난해 대장동 수사 초기부터 제기됐습니다. 그러나 정작 김만배가 여전히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또 정진상, 김용도 의혹을 부인하고 있어 428억 약정을 둘러싼 진실은 법정에서 판가름 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스모킹건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약정서까지 발견됐습니다. 자, 이거 지금 점점 더 이재명에게는 불리한 정황들이 엮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검찰은 김만배 대장동 수익을 숨겨준 혐의를 받는 이 헬멧맨 뭐 이런 사람들, 이 두 사람이 최우양 화천대유 이사와 이한성 화천대유 공동대표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범죄수익 은닉 규제법 위반입니다. 자, 아무튼 이들은 245억 원을 뭐 고액권 수표로 인출한 뒤 다시 수백 장의 소액 수표로 재발행해 대여금고 등 여러 곳에 은닉했다는데, 검찰이 이렇게 돈을 수거해 가기 시작하면요, 결국 입을 열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떡하겠습니까? 자, 어쨌든 이재명의 지분, 이게 문제입니다. 지금까지는 의혹 상태입니다만 이미 공소장 등에는 이렇게 주기로 했다는 진술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문서가 이제 두 번째로 나왔습니다. 이재명은 앞으로 어디까지 버틸 수 있을까요?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